자, 혈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혈액은 몸에서 이렇게 뽑았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세포 요소라 그래요. 세포처럼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처럼 그냥 떠다니는 애들, 얘네들이 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혈장, 그리고 이렇게 세포 요소로 나눠지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뽑아서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안에 섞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분리해내느냐, 그게 또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내는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분리한 다음에 이걸 갖고 얘의 특징이 뭐야? 얘의 특징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분리를 하게 되면요, 가장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가장 위에 물, 혈장, 물을 포함한 이 혈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혈소판과 백혈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네들 안 알려주고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그럼 간단하게 이 각각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상황이 아니라 요 혈액이 뭐 하는 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적혈구는 한 45% 정도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산소 운반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에 있는 요 철 이온, 얘네들이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무겁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거운 것은 우리 철도로 수송하죠, 자동차 말고. 그래서 철이 있고 헤모글로빈 제일 밑에 있다, 붉은색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가 요 혈소판하고 백혈구입니다. 얘네가 이제 지혈하고 응고작용을 하는 거고, 얘네가 이제 면역작용을 하는 거죠. 보면 얘네들은 판이에요, 판. 그래서 진짜로 판처럼 생겼어요. 뭔가가 이제 떨어져 나온 판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여기 백혈구는 완전한 세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혈이나 응고가 필요하거나 면역 같은 거, 이런 거는 응급 상황이죠, 다쳤을 때. 그래서 언제든 갈 수 있도록 여기 가운데에 배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은 백혈구니까 여기 하얀색입니다. 약간의 회색에 가까운 하얀색.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여기 혈장이죠, 혈장. 혈장은, 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거를 뜻하는 건데요. 한자가 뭐 같은 건 아니지만 기억하기 편하게 초장, 간장 이런 거 우리 간 맞출 때, 국에 간 맞출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혈장이라고 하는 것은 염을 조절하고 추가적으로 면역 기능도 하는 것들이 이 혈장에 떠다닌다. 요거는 이제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이 백혈구 때문에 혈장에서는 면역작용, 아니 백혈구가 하니까 얘는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 포인트로 자주 출제가 또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혈소판하고 백혈구, 적혈구 얘네들을 세포 요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물이고, 물 많은 부분이고, 여기가 세포 요소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헤마토크리트라고 따로 명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은 적혈구 부피를 말해요. 여기가 1%밖에 안 되니까 전체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나 되느냐. 이 헤마라는 게 피를 의미하고요. 이 크리트라는 게 왜 우리 크리틱한다, 뭔가 비평한다 이런 의미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구분한다, 분별한다 뜻이에요, 크리트가. 그래서 헤마토크리트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적혈구의 부피를 의미한다. 아주 기본적인 정의, 이런 것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적혈구의 그 부피를 그 지표로 삼을까요? 왜냐하면 혈액에서 이제 산소 운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떨어지면 우리 흔히 빈혈이라고 하죠. 그런 지표로 삼기 위해서 이런 용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거 이제 위키 백과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영어 명칭으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같이 챙겨 보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 있는 이제 혈장, 이 노란 부분이죠. 물이 제일 많고요. 물은 당연히 이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무기염류라고 있습니다. 그냥 소금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pH 3투와 막전이 이런 거를 조절을 해요. 이런 조절은 우리 왜 근육이나 그 신경세포들의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그 좁은 범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범위가 넓지 않아요. 굉장히 그 좁은 범위 안에서 이 농도가 조절이 돼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혈장 단백질도 같이 이렇게 삼투압과 pH를 조절을 하고 이게 점성의 원인이 됩니다. 끈적끈적한 것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얘네 이 셋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알부민은요, 이 혈장 단백질 중에서도 제일 많아요, 얘가. 그만큼 중요하다. 알부민은 이제 빌리루빈 등과 같은 것들을 이제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많아요. 우리 부자 중에서도 많은 부자, 갑자기 확 부자가 된 걸 알부자라고 하잖아요, 알부자. 그건 벼락부자인가? 어쨌든 알부자 제일 많다라고 먼저 포인트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브리노겐, 얘네들은 이제 혈액 응고를 말합니다. 혈액이 섬유처럼 이렇게 응고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섬유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피버 하면은 이게 섬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액 응고 작용을 한다. 참고로 이 피브리노겐을 빼버리면 이 혈액에서 그거를 되게 맑다, 섬유 없이 맑다, 그래서 혈청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이게 뭐 혈장, 혈액, 혈청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단어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서 기억을 하면 되죠. 청아하다, 깔끔하다, 피부리노겐 뺀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글로불린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동그랗다라는 의미예요. 그 동그랗다는 의미. 요건 또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얘가 감마죠, 감마. 감마 글로불린. 얘네들은 면역 기능을 하고 나중에 이제 면역 책 단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데 B세포에서 요 감마 글로불린을 생성을 합니다. 우리 뭐 G, D, M 이런 거 항체에 대해서 배우죠. 그게 얘가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혈구도 면역 기능을 하는데 혈장에 있는 글로불린도 면역 기능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은 핵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소기관이 있어서 얘네들이 지혈과 응고인자를 방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응급 상황일 때 지혈이 필요할 때 인자들을 방출해서 피해 출혈을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장, 간하고 신장에서 이 TPO라고 하는 것을 분비해서 혈소판을 더 분화시킨다. 이거는 이 다른 단원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신장이 여러분 우리 그 배설계 가면 소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기능이 이렇게 호르몬도 분비를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그 지엽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는요, 면역 기능을 하죠. 얘네들은 식세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세포 작용이 뭐냐면 병영군이 왔으면 얘를 이 항체 조그만한 애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백혈구가 이렇게 와서 식세포 이게 먹는 거예요, 얘네를. 실제로 이제 백혈구는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그 항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1% 정도 이렇게 두 개 같이 있다. 응급 상황이니까 응급 상황에만 필요한 거니까 1% 정도로 좀 적게 있다. 그리고 종류는 이렇게 림프구와 호중고형구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핵도 없고 소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포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산소를 운반한다라는 거. 그리고 산소를 운반할 때는 헤모글로빈이다. 요거 나중에 이제 뭐 포페린이라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그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혈액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들에 나온 거는 다 모아놨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잠깐 멈추고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좀 응용한 거죠. 그 혈액형하고 이 혈액에 대해서 구성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라는 걸 이제 묻는 건데, 먼저 여기서 요 B형 같은 경우는 요거죠, 가. 그러니까 얘가 B형이니까 여기에 응집소가 뭐가 들어갔고 응집원이 뭐가 들어갔냐, 이걸 너가 알아서 맞춰보라 라는 거예요. 혈액형은 암기할 때 항원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O형이 제일 편하죠. 먼저 O형은 내 적혈구에 아무것도 없다, 깔끔하다. 그리고 이제 B형은 여기 B형 해당되는 항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응집원 B라고 그냥 명칭을 써줍니다. 그리고 AB형은 두 개 다 있고요. A형은 A만 있다. 그래서 지금 요 B형에 해당하는 이 항원이 요걸 집어넣으면 얘네랑 지금 맞붙는 거예요. 요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얘도 뾰족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 응집소, 얘네들은 이 적혈구가 아니라 요 훨씬 더 작은 거예요. 이 적혈구보다 훨씬 더 작은 응집소, 얘네들은 좀 요거 동그랗게 생긴 알파 응집소가 있죠. 얘네들은 여기다, 이렇게 A형하고 서로 항체 항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요런 걸 알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할게요. 기억. 여기 기억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 B형이기 때문에 응집 1과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응집소 알파가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리을을 섞으면, 기억과 리을 이렇게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얘는 응집원이 A도 되고 B도 되니까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니은과 디귿 이렇게 섞는 거죠. 응집소가 아예 없으니까 응집원 B가 얘랑 섞여도 응집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디귿, 여기 응집소가 없다. 맞죠? 간단한 문제인데 얘가 적혈구에 있다. 이거 안 외워놓잖아요. 갑자기 나오면 생각 안 납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항원 기준으로 반드시 O형, 제일 깔끔한 적혈구다를 기준으로 기억을 하면 조금 더 까먹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떤 혈액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심 분리를 해서 좀 이렇게 안 주어집니다. 그죠? 여기 뭔지 안 가르쳐 줬죠? PCR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기에 제일 적합한 게 뭐냐? 먼저 이제 가나다가 뭔지 알아야겠죠. 가나다. 여기 제일 위에 혈장이고, 여기 혈소판 백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입니다. 그럼 이제 PCR은 또 뭐냐? 이게 여기 있는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이에요. 이 PCR에 대한 것도 별도로 따로 문제로 나올 만큼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여기 핵이 있으면 핵 안에 있는 DNA를 이렇게 벌려갖고 요 앞에부터 이렇게 전사할 수 있도록 쭉 증폭하는 기술이다 라는 거 잠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PCR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핵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 혈액에서 핵이 있는 곳이 뭐가 있느냐 라는 거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핵도 있고 소기관도 있다. 그리고 적혈구는 핵도 없고 소기관도 없다. 그래서 120일밖에 못 살죠. 그러니까 내부에 공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120일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을 많이 채워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요 구간이 된다 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정상인에서 이렇게 좀 환자가 됐죠. 이 환자가 적은 게 뭐냐? 뭐 적혈구죠, 적혈구. 근데 혈구 X는 또 이 사람이 또 맞네. 혈구 X에는 핵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백혈구구나 라는 걸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정상인, 그리고 이제 환자는 빈혈 증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적혈구가 적죠. 대신에 이 백혈구, 상대적으로 환자는 이 혈구 X량, 백혈구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환자가 많은데 얘는 적고, 같은 검정색이니까 적혈구 아니야? 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면역에 관여하는 단백질 A, 여기 혈장.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죠. 감마 글로불린 항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불린 항체가 그냥 있다, 혈장에 이게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면 또 나중에 면역기 할 때 헷갈려요. 그래서 이 구분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면역계는 내재 면역,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 면역. 그러니까 처음에 내 몸에 내재돼 있어서 기본적인 거 치안을 지키는 경찰과 같은 보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훈련받은 군인들이 가서 딱 타겟을 정해서 다 때려잡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적응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 면역으로 B세포가 이런 단백질들을 생산을 하는데, 그게 혈장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혈장에 이렇게 조그맣게. 백혈구는 백혈구대로 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스케일감이라고, 이제 크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생물에서. 백혈구는 지금 이렇게 커서 식세포 작용을 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불린, 얘네가 지금 적응 면역, 군인이에요. 지금 모자 썼죠. 그 다음에 여기 내재 면역. 이 병원체 입장에서는 보체한테 맞고 나가는 게 나은 거예요. 군인한테 죽거나 백혈구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다 빨리 내재 면역한테 쫓아가는 게 낫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혈구 X. 혈구 X는 백혈구죠? B. 그러니까 지금 이 B가 얘네를 포함한 거예요. 이 헤마토크리트 부분인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디귿. 적혈구 B. 여기죠. 환자와 같은 혈구의 분포는 이렇게, 적혈구가 이거 적은 분포는 빈혈 증상과 염증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일단 적혈구가 적으면 당연히 빈혈이 온다라는 거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적혈구가 적어질 수 있느냐 라는 건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헤프시딘이라고 하는 게 이 작동을 해서 철분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철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원체들도 쓸 수 있는 어떤 영양소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네가 적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더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문제는 적혈구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도 적어지고 마침내 빈혈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염증이 생기면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줄여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적혈구 또한 적어진다. 그래서 빈혈이 생긴다. 라고, 염증이 생기면 빈혈이 생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쉬운 방법은, 아플 때 우리 몸에 염증 생긴다. 이게 불염자거든요. 열나고 아프면, 아우, 어지러워. 빈혈. 바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기억과 디귿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열심히 그린 거니까 자세하게 볼까요? 큰 백혈구, 이렇게 면역계들이 병원체를 공격한다. 항복했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혈액의 구성 성분, 이건 훨씬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보면 이제 항응고제를 처리해서 얘네들을 분리를 했더니 어떤 생리적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이거 나타난 결과래요. 바로 이거 답이랑 같이 볼게요. 먼저 골수 그 안에서 줄기세포가 감소했다. 그럼 A처럼 된다. 적혈구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인이고, 이게 적혈구가 준
빈혈 상태입니다. 근데 적혈구는 줄기세포가 만드는 건데 줄기세포가 줄면 당연히 적혈구도 준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A혈액. 빈혈이 있는 거는 여기 정상보다 산소를 적게 공급한다. 적혈구 적으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 설사로 탈수가 됐다. 물이 빠져나갔다. 물은 여기 혈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B처럼 된다. 또 마찬가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산지대 이렇게 산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점차 B 혈액처럼 된다. 적혈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산으로 올라가면 왜 적혈구가 많아지냐면 그 산소가 부족해서 이 아까 포인트라고 또 말씀드렸죠. 신장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적혈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고산지대는 산소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도 물론 방법인데 이것도 그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산에서 훈련하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혈구 과다라 그래갖고 평소에 한 500만 개 있어야 되는데 그 1000만 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점성이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가 끈적해져서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 높아진 것만큼 이게 밀어야 되잖아요, 얘가. 그래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다. 라는 문제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혈액 B. 점성이 당연히 더 큽니다. 적혈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혈장이 적으니까 당연히 점성은 크다. 정답은 5번.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죠. 얘는 이제 그림이 없는데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떠올리고 있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혈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 부피의 40%가 아니죠. 얘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혈액이 약 55%, 세포 요소가 나머지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포 요소는 요 헤마토크리트 요 부분 말하는 거죠. 다음 니은. 혈장은 여러 이온, 단백질, 호르몬 등을 함유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렸고. 그러니까 이온과 단백질, 여기 면역 단백질 포함된다는 거 포인트고. 호르몬은 그 우리 내분비계에서 호르몬을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럼 걔네가 혈장에 떠다니는 거예요. 혈장에. 그죠? 그다음 디귿. 혈액을 원심 분리를 하면 혈장은 바닥 쪽으로 향한다. 그 혈장이라는 게 장, 초장, 간장 그 위쪽에 있는 거였고 세포 요소가 당연히 아래쪽으로 간다. 틀렸죠. 무거운 세포는 내려간다. 리을. 이 대표적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은 골수에서 생성이 된다. 여기 골수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로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혈액 파트를 마무리했고요. 이 혈액 자체가 얘에 들어가서 또 자세하게 이것도 자세하게 이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의 구성 성분 정도만 큰 틀로 물어보는 것도 이 정도 있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